시작합시다. 오늘 여행님이랑 귤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하나요? 네, 하세요. 저는 여행이고요. 햇살님이 같이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여행이에요? 네? 왜 여행이에요?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친구들이랑도 많이 다니고 국내도 좋아하고 좀 뭐랄까 여행 다니면서 스트레스 푸는 편이라서 여행이라 했어요. 많이 빠지겠네. 네? 햇살님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행 좋아해서. 여행 자주 다녀서. 귤님 소개하고 일단 질문합시다. 저는 식당에서 토요식단 하다가 오게 된 귤이라고 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귤 좋아해서? 귤이요? 처음에 지었던 닉네임이 귤이라서 그냥 그거 왜 귤인데? 그때 앞에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오렌지 너무 길어서 귤. 그러면 오렌지가 아니라 귤이야. 너무 길어서. 아, 오렌지 길어. 네. 누다씩 길잖아. 너무 긴 거. 네, 여행님이랑 귤님한테 할 얘기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하세요. 여행님은 집단에 오게 된 큰 이유가 그러니까 햇살님 따라서 온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햇살님이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비춰가지고 또 그리고 같이 오면 좋을 거다, 저에게도 좋을 거다 계속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그런 힘듦이 토요일까지만요. 오늘 매우 힘들었는데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나가는 게 그래서 그냥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나갈까 싶기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오게 됐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 전에 봤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햇살님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저요? 되게 기대가 되고 같이 일단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선뜻 응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되게 앞으로 펼쳐질 게 되게 기대도 되고 네. 되게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네. 정모? 네, 네. 그때. 리트님도 알고. 네. 그렇죠. 두 분만 알아. 두 분만 네. 알아서. 근데 스쿨님 집단에 제 친구가 있어요. 여배님. 어떻게 아세요? 월요일 저녁 집단 했었어. 또 뭐 두 분한테 하실 얘기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집단을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 집단이었으면 같은 시간대였던 거 아닌가요? 그죠? 조금 늦은 시간대였는데 근데 제가 오면서 물어보시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전 영상을 봤어요. 엄청 싹 피는 거예요.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되게 막 이유 물어보는 게 좀 뭐라 해야 돼, 긴장돼요.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왜 물어보는지가 좀 궁금해요. 무슨 마음으로 물어보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꼽으면 이제 비용이 부담돼서 집단은 계속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좀 더 아끼고 관계를 유지하고.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 돈이 큰 이유라니까. 돈이 중요하죠. 저는 그게 공감이 돼서. 돈이 다른 거예요? 액수가 다른 거예요? 네, 공개 집단이랑 비공개 집단 아. 액수가 달라요. 그렇구나. 네. 비공개는 10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도 올해 해서 좀 많이 할인 받아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야 되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다른 일을 해. 돈 되는 일을. 무슨 일이야? 요가 하죠? 네. 요가? 요가 선생.
진짜. 요가. 나 요가 노이로제 있어. 나도 요가 노이로제 있어. 아니 별명가. 아. 너도 진짜. 그것 때문에 예전 집단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토요일날 집단에서 얼마나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나오면서 가입 날짜를 보니까 2016년 7일. 오래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 날 시작할 때 시작한 거죠. 네. 거의 3년 되셨네. 더 없으세요? 귤님 여행이나 하실 얘기? 하나만 더. 그러니까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돈이 부담이 되면 사실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단 계속 하고 싶으시니까 돈 안 드는 이쪽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집단이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집단이요? 네.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인터뷰 받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표정이 약간 좀 12조야. 그래요? 어? 아니 이렇게 차 이렇게 하면서. 저 약간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들어오려면 막 이거 다 대답해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으신가? 그러니까 좋으셔서 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은 이러니까 기자에 잘렸지. 그냥 차차.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긴 아니 약간 그 구면이잖아. 네. 근데도 그래요? 네, 뭐 1대1로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다 아 같이 얘기하니까 좀 더 긴장되고. 그때 파랑님이 반대였나?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었죠? 반대 안 했는데 뭐 반대 아니었는데. 그래요? 영상 잘 봤어요? 네. 2주 전 거? 네. 누가 제일 좀 신경 쓰였어요? 청아님이 엄청 신경 자 없으세요? 두 분한테 하실 얘기? 사실 저는 교수님 오시는 게 반갑진 않았거든요. 이유를 들으니까 이유가 너무 공감돼서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피님도 되게 뭐하고 하셨거든요. 돈이 없는지라. 아니 근데 본인도 집단 2개 하잖아. 돈 내고 하나 더 하잖아. 빠듯한 거죠? 빠듯하죠. 그렇죠. 그래요. 하실 얘기들 합시다. 저 얘기 남동생 얘기인데 그때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남동생이랑은 1년에 원래 한두 번 정도뿐이 안 만나거든요. 서로 바쁘고 뭐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주 만날 그런 일이 없는데 최근에 조금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려고 이제 서울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려고 집도 알아보고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거의 매주 주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달에 2-3번 정도는 금요일 날 와서 이제 토요일 날까지 있다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남편이 조금 되게 싫어해요. 그 남동생이 계속 와가지고 자고 가고 그러는 게. 남동생이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서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애기 한 명 있는데 사실 애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저희 애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그 걔는 아이 혼자인데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 애들도 기다려요. 빨리 걔 동생이랑 놀고 싶다고 기다리고.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남편 마음도 좀 이해가 되면서 조금 남편한테 좀 서운한 마음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계속 한 달에 2번씩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러는데 좀 기간이 길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땐 그래 놀러 우리랑 같이 살면은 서로 좋겠다 단순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남편 허락 없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한 달에 2번인 거예요? 2번 금토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며칠 있는 거예요? 올 때? 금토일 때도 있고 금토일 있을 때도 있고 주말은 거의 우리랑 같이 논다고. 한 달에 2번. 네, 그것도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아니면 자주 매주 왔었는데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커트를 좀 하죠. 애기 엄마는 안 오고? 아니요 다 와요 식구가. 애기 몇 살이야? 애기가 6살. 남편분은 밖에 안 나가요? 네. 주말에? 네. 낚시한다든가 뭐.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러면은 애들 맡겨놓고 당신이 나가라. 네, 싫어해요 집에서 있는. 일본인 주중에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으신가 보네. 네,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같이 손님이니까 혼자 방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가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니까 제가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커트를 해야지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오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래요. 근데 되게 난처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가족이 남동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기 서울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그러길래 여기 인천으로 내려와라. 거기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가까운 이제 같이 살면은 서로 의지도 되고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애들끼리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뭐 만약에 지금 집을 알아봐서 계약이 되면 7월쯤에 온다. 그럼 해결 되지 뭐. 네. 집에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가끔 동네 오겠지. 살면은- 그러면은 더울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애들을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남동생 오면은 밤마다 술 마시자고 그럴 것 같은데 남편은 싫다는 거예요. 저희 남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좀 싫고 그런 게 싫다는 거죠. 아니 뭐 애 키우세요? 응? 애 키우세요? 애를 새 키우시네. 아니 뭐 싫으면 그냥 싫다고 그러면 되는데 남편분이 싫으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분이 되게 좀 되게 좀 짜증이 나네요. 수장님 얘기 들으니까 애 새 키우는 느낌일 것 같고. 주말에 만약에 누가 온다고 그러면 낚시하러 근데 낚시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싶을 그러니까 텐데 저도 좀 짜증이 그런 남편분한테 마음도 있어요. 짜증나시죠?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결정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직접 얘기하거나 차라리 남동생하고 싸우면은 저는 괜찮아요. 남동생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남동생한테 되게 잘해주고 저한테는 뒤에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그러면은 아니 잘해주지 마. 남편 입장이 돼보니까 어때요? 고부 갈등 사이에서의 남편 입장.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남편은 이제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 내가 맨날 와서 주말마다 있고 내가 뭔가 대접해야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되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좀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근데 남편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내 영역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우선은 남동생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남동생은 약간 좀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가 감정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보다 좀 감정 표현이 좀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면은 막 계속
24시간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남편분은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남편은 약간 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생분이 색깔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형은 아닌데 싫어하는 스타일. 좀 비슷해요 파랑이랑. 예,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그냥 계속 고민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당신이 참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 남동생한테 오지 마. 너희 오지 마. 당분간 이게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그런 게 고민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남편이 좀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수다님 애들 데리고 놀러 가요 남동생네 집에. 그렇죠. 아니 남동생 집에 놀러 가고 싶진 않아요. 애들을 보내요, 애들만. 응. 서울로. 서울로. 그럼 남편 더 좋아할까? 어때요? 별로. 왜요?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을 애들을 보내는 거. 보내는 게 뭐예요, 그거? 뭔 소리야? 왜 아 엮이는 거 자체가 걱정을 싫어하시나? 많이 해요. 어디 가면은. 남동생 집이라서 걱정하는 아니 거예요. 어디를 가든 걱정을 안 해요. 자기가 이제 케어하는 걸 좋아해요. 애들 나이가 몇 살인데? 좀 걱정이 많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아 초등학생. 좀 걱정될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나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이제 어디 남의 집에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해요. 남동생네 집에 가는 거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싫어요. 네. 뭘 내요? 맞아요? 부담. 지금 남동생네 집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들이 사고 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어디 가- 데리고 가는 건 왜 싫냐고 여쭤봐. 수다님이. 아 제가? 남동생네 집에. 우선은 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는 하고. 귀찮아서.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서울까지 그 데려오는 게 사실은 더 귀찮거든요. 매주 아침에 여기 나오시면서 그것이 그래도 그거는 다른 문제죠. 아침에 애들 깨웠다가 데려다 놓고 오세요. 전 못해요. 저는 운전도 안 하는데 애들 지하철 타고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혼자 오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저는 남편분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되게 좀 쉴 때 집에서 혼자 가만히 쉬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맨날 누가 내 집에 계속 오고 내가 쉴 시간을 방해한다 그러면 진짜 좀 피곤할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수다님이 미리 상의를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온대 이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동생이 누나 오늘 누나네 집에 가도 돼 그러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 뭐 남편 싫다 그래서 야 우리 남편이 싫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하기는 근데 그렇죠. 뭐 완전히 뭐 안 만나는 건 아니고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남편이 쉬고 싶어 하는데 우리 밖에서 만나자 자고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수다님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남편분이 좀 안쓰러운데요. 저는 남편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수다님한테 짜증이 나는 게 수다님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남편분한테만 그렇게 결정을 수다님이 데려와 놓고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되게 짜증.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이 이해되지만 수다님이 되게 좀 힘들겠다, 애생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데려와 놓고 뭐라고 말씀하셔놓고 본인이 그럼 이렇게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 아까 나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들 데리고 가다 놓고 일로 오시던가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근데 왜 애들을 데리고 걔네 집에 가야 되는지 남편 때문에? 아니 동생분 자녀분이 아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데려다 드리는 걔는 거죠. 한 명이고 우리는 애들이 두 명이고 저는 차도 없고 걔는 차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은 넓고 걔네 집은 20평대 조그매가지고 앉으면은 뭐 할 데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남편분이 노는 게 좀 불편해하시는 낫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남편분이 애들을 태우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게 왜 싫어요? 우선은 남동생은 명목은 집을 알아본다는 명목이거든요. 아니 남편이 아이들을
삼촌 집에 보내는 건 왜 싫어? 남편이. 어. 그러니까 남편은 애들을 어디 가서 재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셨어요? 얘기를 해보시고 안 좋아하는 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옆집 엄마가 이제 키즈 카페를 가는데 우리 애들을 같이 자기가 태우고 부천에 있는 키즈 카페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좋다고 애들끼리 얼마나 놀니까. 근데 남편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조금 상상만 다른데 해도 좋아. 그냥 이웃집이랑 남동생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남편한테는 별로 그게 다르지가 않게 그때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 엄마를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가냐. 남동생 오는 거랑 같이 해서 얘기를 해보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남동생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남동생 집에 간다는 거는 별로 사실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남동생 집에를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수다님이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되게 대화하는 걸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 막 그냥 알아서 혼자 생각하고 남편은 그냥 싫어할 거야, 단정 짓고. 그냥 최선의 선택은 그냥 남편도 안 싫어하고 내가 안 귀찮은 방향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진짜 혼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저는 되게 좀 불편한 게 따님이 다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만 상황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해요.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사실. 집단 연결하고 계속 애들이랑 있고 거기 방송 챙겨주고 그래요. 본인이 그 역할을 하라고. 그거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남편하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그러면. 5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5월까지 준비 미리 해도 되지. 나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여기 쏙 와 있으니까 남편이 당연히 열받지. 남편이 거기 왜 가냐고 당연히 이럴만 하지. 지금도 있어요 동생?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여기 사이비 좀 내려왔지. 그럼 저번에 남편분이 여기 그만두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있겠네요, 이게. 아니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좀 수사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그 집에 오는 이제 시동생이 이제 집에 오는 건데 시동생이 아니고 자기 동생. 자기 동생이 오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가족인데 그러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싫은 거 싫은 거고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갖다가 자기 싫은 거랑 이렇게 같이 모두 합쳐가지고 조율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냥 뒤에 물러서가지고 난 싫으니까 네 맘대로 해 보면 이런 거 같아서 제가? 아니 남편분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수단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네, 남편 때문에 이게 다음 주 준결하세요.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그럼 오늘 준결할까? 사람들 많아. 갑자기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다음 주는 왜 안 나오세요? 다음 주에 가족들끼리 여행. 동생 가족이랑? 아니요. 너무 싫어해서 동생 가족하고 당분간. 아니 참 거기가 눈치가 없다. 좀 그렇. 보통 이제 여자들은 딱 자기 남편한테 고모네 집에 그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부분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눈치가 없네 우리 걔가.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나쁜 거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뭘 나쁜 게 아니에요. 눈치가 없으면 힘들 것 같은 말. 당연하죠. 사회생활 어떻게 해?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뭐 남동생이 회사를 못 다녀요. 그만두고. 부인이 벌어요. 와이프는 꾸준히 잘 다녀요? 거기도 눈치 없어 보이는데? 지금 둘 다 지금 쉬고 있어요. 잠깐 쉬면서 이제 이사 준비하고. 그래서 자주 놀러 오는 것도. 일이 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빨리 이사 오는 거예요. 남편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럼 저도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저도 어렸을 때 고모네 집 놀러 가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 지금도 좋아할 때고. 수다님은 남동생분이 오는 거 부담스럽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애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남동생이 애들하고 되게 잘 놀아주고. 아니 수다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지. 아니, 집에서 우리 아들 가는 거 좀 그냥.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냥 수다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러지 뭘까? 않으니까. 제일 마음 깊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깊이 원하는 게 뭘까? 저는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제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하고. 나는 수다님 이걸 원할 것 같아. 아, 나 또 남이 원하는 거 찾고 있어. 저라면은 제가 만약 수다님이라면 애들끼리 놀게 하고 그리고 나는 모임에 나와서 나 나름대로 인간관계 넓히고 그냥 혼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알아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가? 검사가 머리가 까만 게 나오죠. 아, 수사님이 근데 남편분이 여기 가정이랑 좀 멀어져야지 좀. 갑자기 월급을 갖다가 월급을 이렇게 남편이 월급을 다 주나요? 네. 아, 다 주죠? 그러면 거기 좀 돈을 갖다가 올 때마다 좀 돈을 용돈을 좀 더 남편한테요? 네, 용돈 주고 오늘도 3만 원 주고 왔어요. 그 바깥에서 올려준 시간을 거예요? 갖다가 돈 올려준 거예요? 시간을 갖다 힐링 카페도 있고 요새 좋은 데 많은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시간 충분히 한 10만 원 줘가지고 그런 거는 어때요? 아 그런 걸 안 좋아한다.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한대요. 집 나가시는 걸 싫어하시는. 힐링 카페 네. 너무 싫어한다. 집에 힐링이에요. 집에 집에서 이렇게. 뭐 하세요? 집에 TV 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요즘 왕자의 게임 한다고 너무 기대하고 그런 거 보고 몰피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집에 왕자 좋아해. 게임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애들이랑도 안 놀아주죠 남편이. 남편이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애들이- 혼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삼촌 오면 좋지. 삼촌 놀아줄 거야. 네. 두 분 다 수다님도 그렇고 수다님 그 남편분도 애들이랑 놀아주는 걸 싫어하면서 딴 사람이랑 놀게 하는 게 불안해서 싫고.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그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 애들이 되게 외롭겠네요. 어때요 형님? 들으면서? 네? 들으면서 어때요? 저는 그 남편분 되게 공감돼요. 저도 집에 있으면 그냥 TV 보고 하루 종일 밀린 예능 보고 영화 보고 하면서 지내는 편인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잘 해줘야지 서로 화목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생한테? 네. 오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놀라고 밖에서 막 놀면 좋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럼 남생 그러지. 왜 난 매형이랑 난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럼 뭐라 그래? 야 매형이 너 싫대 그래?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수다님도 쉬고 싶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내가 공부하느라고 일이 많아서 바빠. 누나 그냥 해 하고 싶은 일 해. 내가 와서 우리가 놀다가 갈게. 쓰지 마. 밥도 내가 시켜놓고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해놓고 갈게. 그리고 정말 청소랑 설거지도 다 해요. 그리고 깨끗이 치우고 가고 아니 그래요. 오는 게 반갑긴 하겠다. 그거 이해가 된다. 수사님이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그냥 거절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부분인데. 남동생은? 그럼요. 남동생이 오지 마, 그렇게? 그냥 오지 마. 그럼 동생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든 말든 그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아니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니까, 지금. 조퇴잖아요. 아니, 남편이 이제 있으니까 남편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이 되는 거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되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거를 좀 바뀌었으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거지. 거죠. 그건 저는- 당연한 얘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남편 보고 힘들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 검사하니까 머리 까만 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남편 머리 검사? 옛날 무슨 보건소 가서 뭔지 모르겠는데 뇌 검사를 했는데 이게 건강하면 파란색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검은색이 나왔대요. 수다님은 파랗게 나오고 남편은 시꺼멓게 나왔다고. 검은색 나왔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근데 수라님은 왜 이렇게 남편분이랑 먼저 상의를 안 해요? 되게 갈등하기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불편해요. 싫다고 하면 남편분이 싫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꼬리 내릴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아요? 아니 싫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되게 난감해진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잘 이제 진행돼서 얘기가 돼서 이제 자주 놀러 오니까 갑자기 이제 싫다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커트를 하게 되면은 남동생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아니 이렇게 상의해서 뭐 매주 왔었는데 이제는 격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럼 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게 하든지 하여튼 상의해서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하는 거 같은데. 누구 남편분이랑 그래서 지금 집단 그만두고 제가 이제 5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이제 내 집에서 있으면서 다다음 주에 종결해요. 지금 5월달이야. 다다음 주가 5월달이면 하다. 5월 전. 되게 그렇게 해요. 본인 책임지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종결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거 수다님 성격 문제라 생각해. 저도 좀 약간 그런 근데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어떤 성격 문제? 본인은 손에 절대 안 보려는 성격. 근데 저는 뭐 토요일마다 워크숍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일요일은 교회 가고 일도 편한 일 하시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아니 왜 가만히 있어?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일도 본인 상담 나중에 하고 싶어서 상담 관련된 일 하고 계시고 토요일은 뭐 상담 관련된 워크숍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집단도 많이 빠지시고 워크숍 안 가면 집단 오시고 일요일은 교회 가시고 다 본인을 위한 스케줄이잖아요 이거. 근데요라니 그래서 남편도 양보하기가 싫은 거죠. 서로 같이 하나는 내놓고 하나는 주고 이래야지 같이 조율이 되지. 근데 평일날에는 제가 주로 애들을 보잖아요. 근데 주말에 그렇게 내 스케줄을 잡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봐요. 근데 제가 남편이라면 저 인간은 진짜 지 편한 것만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남편도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결혼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 무슨 마음이에요, 수다님? 뭐 혼나요 지금? 아니 그게 뭐 잘못인지를 잘 모르겠어. 아 그럼 따지든지 얘기를 하지 왜 뭐 가만히 뭐 이렇게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어떻게 따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 남편분이 싫다고 하시는 것도 그러면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그 동생분 오는 거 싫어하는 것도 남편분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자기가 싫다고 얘기하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얘기해요. 왜 여기 와서 뭐 남편은 싫어하니까 맞춰줄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본인은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고. 내가 맞춰줄 것처럼. 아니 맞춰주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평일날은 본인이 본다면 남편한테 주말엔 네가 좀 신경 써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갈등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남편이랑도. 근데 남동생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뭐 그럼 시부모님한테 잘해. 격주로 시부모님한테 가고 격주로 남동생 오고 이러면 되지. 어때요? 시부모님한테 격주로 못 가는데. 아니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거기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아니 뭐 남편 마음을 잘 알아요. 아니 수자님은 뭐 남편이 이건 싫고 그 옵션을 왜 여지를 안 둬요. 그러면은 남편 빼고 본인이 애들 데리고 가요 시댁에. 세상에 자기 부모한테 와이프가 잘해주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 근데 그건 싫잖아요.
남편분도 좋아하시겠네. 지금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러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왜 시댁엔 왜 싫은데요? 우선은 멀고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잖아요. 한 달만 못 가요. 저는 남편 없이는 못 가요. 차가 없으니까. 차 없으니까 못 가요. 이것도 하기 그러니까 무슨 저것도 얘기를 하고 하기 싶어요? 싫다. 그럼 지금 4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 이게 짜증난다.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야. 남편이 맞춰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수다님이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애들은 알아서 잘 컸으면 좋겠고 이래서 내가 나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도 알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알아서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투덜대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투덜대는 남편이 나쁜 놈이야. 나쁜 거.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착하다 왜 그랬어. 웃고 계세요? 다 뭐라고 하는데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제가 저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기적인 거. 근데 웃고 계시니까 좀 진짜? 이상해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그냥. 근데 그 모습이 이기적인 게 저는 뭐 싫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님이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크니까 아니 좀 뭐라도 좀 해보자 갖고 그럼 수다님이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싫다고 하시니까 그치.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데리고 가고 그런 거는 저는 애기들이 그거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네, 아, 애기들은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또 노는 모습 보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좀 같이 놀면은. 네. 그러니까 가는 거죠. 어디를? 남동생네? 애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남동생이랑 그게 다 데리고 그 데리고 우리 뭐 어디 가자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매형은 그러면 매형은 먼저 혼자 있겠대. 그렇게 계속 가시라고요. 그럼 되잖아. 근데 그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요. 그쪽에서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매형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불편하는구나. 사실 그렇게 하면 이미 좀 대충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다고요. 그럼 알아서 이제 그러면서 매형이 싫어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수다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긴 하던 건데 그런 것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짜증이 나요. 수다님이라도 좀 지금 상황이 싫으면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수다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요? 놀러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기 동생을. 동생을? 네. 동생이 저도 좀 안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내가 집단을 안 나가고 남편이랑 있겠다는 거잖아요. 동생은 계속 오고 그건가요? 우선은 집단은 5월까지만 나가고 네. 남편이랑 얘기해서 이제 5월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애들이랑 같이 놀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생은 계속 오는 거예요? 동생은 오는 걸 맞기는 그때까지 그렇죠. 못 들었어 짜증나게. 아니 근데 아까는 오는 게 좋다면서 지금 물어보니까 오는 게 왜 싫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 계속 오게 하면서 집단을 그만두고 남편이랑 놀아준 다음에 계속 상황을 보고 언젠가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동생이 계속 놀러 오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놀러 올 때는 놀러 오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싫다고 하신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한데. 동생이 매주 오는 건 사실 부담스럽죠. 매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달에 2번 오는 아까도 좋다면서요. 그래 아까 근데 왜 매주는 왜 부담스러워요? 매주 와서 또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가는데 왜 매주는 또 부담스러워요? 마음. 매주 오는 거는 저도 사실 매주 누가 온다면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집안도 격주는 청소해야 좋다는 되고. 거예요? 격주? 격주 정도는 안 오는 것보다 격주로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나 좀 골라봐요. 남편을 친척끼리 바꾸든지 사이좋게 아니면 지내는 내가 거죠. 데려가든지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그러든지 남동생한테 그 말을 딱 전달하든지. 남편하고 얘기하고. 집단 종결하고 거기 대신 남편 대신 그거 다 데리고 노세요. 남동생한테 어설프게 얘기하면 사이 미묘하게 틀어져요. 남편이랑 싸워야지.
남동생이랑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그 남동생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단 종결하고 본인이 다 감당하라고요. 감당할 거예요. 다다음 주 종결해요 그러면. 다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가 5월인데? 5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네. 5월 11일 날 강의가 있어서 5월 11일 날 일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월 11일 날? 개짜증나. 5월 4일에 종결해요 그러면. 5월 4일?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5월 달까지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그동안은 남동생 보고 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보고 5월 달까지는. 네. 그 다음에 좀 저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데?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매형 집에 있잖아 이러면. 바쁘다고 그렇고. 오늘만 나. 알았어요. 이거 얘기 왜 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여기 하다가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답답해. 그러니까 그럼 잘잘못을 내가 잘못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사실 계속 그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은 남동생 올 때마다 생각을 해서 남동생한테 그거를 상황을 얘기해서 당분간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남편하고 좀 이렇게 좀 해서 당신이 좀 이렇게 나가거나 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좀 해답이 딱 어느 것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좀 뭐라 그러지? 제가 해답 말씀드렸어요. 남편이랑 조율해야 돼요. 됐죠? 남편하고 근데 본인이 안 된다며 자꾸. 남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요? 싸워요. 싸우라고요? 어떻게? 이 새끼야 네가 나가 그러면 아까 뭐 힐링 카페? 그런데 가. 이렇게도 얘기도 안 하잖아.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 만나 이 기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싸우라고요. 싸우라고요? 기본적으로 갈등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기 그 수다님은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지금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집단원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냥 하소연이야. 그리고 힘들겠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지. 무슨 얘기 그냥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어. 어떤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갈등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되게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욕안 먹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갖다가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반응? 뭐 많이 힘들었겠다. 좀 많이 힘들었다. 아니, 나도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반응. 그럼 어떤 거? 지금 이런 거? 네, 좀 뭐지? 정신 차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욕을 사실 좀 먹고 싶었어요. 그런 내 어중간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그럼 제가 제일 좋겠네요 지금. 네, 지금 그런 나이가 못한다고 했다 수풀도 좋고. 그럼 나도 그런 거 하기 좋구나. 자기는 욕을 하려고 욕을 먹으려고 그래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수사님한테? 저 언제 종결할 거예요? 5월 달까지 할 거예요. 5월 말까지? 네. 오늘 좀 저도 고민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고민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냥 네, 얘기해서 안 지금 할게요. 물어봤어. 그냥 왜 얘기해서. 물어보지 말고 얘기해. 전 궁금해. 아니 개인 상담 받잖아요. 네. 맞아 시작했어요? 네. 개인 고민 저쪽 가서 얘기해. 네. 고민 지겨워 아주. 알겠습니다. 뭐 안 할 거예요?
네?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한 번 말해보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싶은데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만나게 돼. 이게 뭐야? 결혼해.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결혼하니까 결혼해요. 결혼하면 확실히 이혼하게 될 거야. 그죠? 이혼하기 위해서 해결. 안 되는데요. 뭐튼 별로 반응이 없네. 네. 한번 해봤어요. 던져봤어요. 지금 집단 오시면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집단 오시면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개인 상담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쪽에 다시 그렇죠. 걔한테 갈 바에는 그냥 망가지고 싶다고. 마음먹기도 안 되고 네, 그쵸. 진지한 고민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진지한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는 진지해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해요? 하나도 안 진지하고. 그래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나네. 울다가 웃다가 막 이래요. 근데 칼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웃어버리니까 뭐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진지한 얘기처럼 안 들려서 신경 끄고 싶어요.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네. 칼님이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끊고 싶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경찰 불러요. 경찰도 왔었었죠. 왔었어요? 근데 왜 뭐? 제가 제 마음을 정확하게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해결해야 될. 아니 근데 개인 상담 그것 때문에 받긴 했는데 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고. 마음이요?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이어서 얘기하고 싶다. 얘기해버리고 웃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잘 모르겠어. 그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만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일까 신경 쓰다가 내 마음이 정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희미해. 그래서 계속 만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개인 상담하면서 본인 마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일관되게 하면은 헤어지게 돼요. 네, 해보겠어. 해봐야죠 그렇게. 됐죠? 네. 미션 컴플릿. 오늘 해결사 같아요. 왜? 짜증나. 오늘 모두가 왜 그래? 라디오 방송 나왔어. 라디오 방송 나왔어. 라디오? CBS 방송.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아니 나는 근데 수풀님 마음이 좀 궁금한데 수풀님하고 개인 상담도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죠. 근데 집단에서도 좀 얘기하고 싶다고 수풀님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꼭 굳이 개인 상담으로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저는 좀 수풀님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칼님한테. 그래서 좀 굳이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되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쨌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수풀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칼님한테. 네, 나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것도 수플님이 해결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인 상담을 받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수풀님 좀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네. 수플님 정말 제가 그냥 개인 마음이 상담에서 어떠냐고 하는데 마음이 물어봐요. 어떠세요? 서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칼림이 충동적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은 이해가 돼요. 네.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하게 얘기하지 된 말고 것 같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마음. 네. 이해되죠? 네, 이해돼요. 수풀님 마음 그럴 것 같다고 얘기 좀 해요. 네. 수풀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고민 얘기 좀 그만해. 고민 얘기 좀. 그 강의 어떻게 조절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전체 모임을 안 해요? 스플림을 선택해봐요. 리더분이 빠지시면 5월 11일. 빠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어. 루피님 할 얘기 없어요? 아주 루피님. 얘기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 지난주 기분 안 좋다며 그러잖아. 이제 아니 묻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왔는지 아닌지 그건 아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 어? 할 건데 왜? 할게요 좀. 내 얘기 말고 그냥 그때 갈등하고 스플님 마음이 어떤지 좀 궁금했어. 뭐라고? 오늘은 난 좀 마음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아까 뭐 근데 뭐 본인은 집단 2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표정이 밝아가지고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 지난주에 갈등했어요? 갈등으로 안 느껴졌어요. 응. 뭐 청아님이랑 있었던 갈등. 자기한테 한마디 한 거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뭔데? 여기부터 물어. 나는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게 별거 아니었나 싶어서. 아니 본인 마음 안 좋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루피님 먼저 본인 마음부터 말해요. 계속 궁금해요. 서운하면 그거를 서운했다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내가 걱정돼서 할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알았어. 그랬더니 하겠대. 하지마. 그랬더니 여기가 궁금하대. 이렇게 됐어. 답답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어떤 거를? 지금 나무님이 또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야? 얘기할 게 없냐고 물었지. 물었는데 그때 없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떠올라가지고 루피님이 말을 갖다 지금 내려고 할 수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답답해요. 나는 편안히 얘기 듣고 싶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면. 할 얘기죠. 저도 좀 궁금했어요. 블로그 글을 봤거든요. 블로그? 네. 블로그 파랑님 있어? 블로그 하는데 글 엄청 길게 써. 블로그 하는 아니 거 처음 봤어? 이번에 올라온 걸? 이번에는 못 봤어요. 오 블로그 글 안 썼는데 파랑님.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니야, 따로 썼어. 아니 요새 안 썼었거든요. 최근에 올라왔어. 최근에? 이번 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되게 걱정됐거든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무슨 마음이야, 파랑님? 깜짝 놀랐네. 저 너무 의아한 게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바로 직전 일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셔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근데 근데 얘기하는 거에 힘들어서 그 지난주에 안 온 게 그것 때문이야? 헤어진 건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 진짜? 수요일 헤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파랑님 많아가지고 둘이 여행 잘 갔구나 해서 되게 기뻐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 그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먼저 말대기 싫어. 텐션 얘기 안 해도 돼. 너무 제 여자친구 처음 만나보는데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기존에 있던 관계가
그러니까 소원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이런 거를 되게 힘든데 슬프고 힘든데 외롭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없다는 게 그동안 좀 이렇게 내가 연락을 좀 안 하고 지내서 좀 미안한 마음이 그렇죠. 아니, 누가? 뭐 누구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연락하다가 이제 여자친구 만나면서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 이성도 있고 동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성들한테는 이제 더 그런 거고 동성들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그러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위로받고 싶으면서도 내가 계속 거리를 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막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게 되게 막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원 중에는 없어? 그런 마음이 집단원 중에? 뭐 예전에 열매님이랑 열매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집단원 중에는 도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봄이도 있고 그쪽에 바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또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전 그게 두려워갖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네. 근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되게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내 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힘든데도 자기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집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은 거고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힘들다고 얘기는 해야겠다. 얘기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걱정을 했어요? 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엄마가 뭐 욕하고 뭐 그딴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모습인데 그것보다는 뭔가 제가 부담되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어떻게 하시냐고 어머니가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그래서 걱정된다. 누가 걱정? 제가. 네가 힘들까봐? 네. 아니 걱정된다라는 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뭐라고 그러셨지? 너 울었지? 당연히 울지. 뭔가 막 계속 물어보고 던지세요. 막 너 울었지? 뭐 괜찮지 이런 게 아니라 울었지? 막 계속 확인하세요 그냥 저를. 그러면서 막 되게 슬픈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냥 뭐라? 저도 정확히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담이 돼요. 뭔가 나도 힘든데 내가 힘들지 못하겠어. 힘들어하는 척을 못하겠어.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너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시니까. 어머니 별로 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너 울었지? 너 괜찮아? 울었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데. 아니 괜찮아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울었지? 이러고 아니 엄마가 뭐가 힘들겠어? 오히려 힘들면 말을 아끼실 것 같은데. 그 엄마는 그 파랑이 되게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못 견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떡하냐? 너 괜찮냐? 진짜 어떡하냐? 괜찮냐? 별로 어머니는 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본인의 걱정 그냥 순수하게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부담이 되네요. 그게 싫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건 뭐 어떤 반응이길 바래요? 어머니가요? 좀 편하게 내가 좀 어머니하고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게 어머니가 좀 조금은 담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담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별 얘기 안 해도 그 덤덤하지 또. 친한 여자친구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서운 야, 그런 말 힘들어 아니야.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니 여자야.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아니 여자야 맞지. 세상에 봐.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서운해. 나는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뭐 고민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파랑은 막 엄청 위해주고 저는 지금 다 서운해요. 예, 무아씨님 진짜 너무 서운해. 나 입 막아버리고. 아니,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 나는 얘기 다 들었잖아. 개인 상담에서. 아니 이런 얘기는 서운할 것 같아요.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파랑님도 뭐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사람 마음 찢어지는데 그건 센스로 알아줘야죠. 저 사람 웃고 있어 지금 웃는 게 아니다. 자기도 울면서 웃으면서 막 다 난리치면서 참 똑같이 하는구나 뭐. 나한테만 뭐라고 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차이지. 갑자기 센스 없게. 아니 왜 파랑이한테 뭐라고 해요? 그냥 좀 남자들이 저렇게 헤어지고 우는 게 사귈 때는 정말 몰라요. 저도 이거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선입견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네. 선입견이에요. 또 저도 선입견 또 생기네요. 네. 아까 파랑이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 남자애가 그래 오버랩 돼서 그래 오버랩. 저는 맞아 다른 관계가. 잠깐 좀 서운해요. 네.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하세요. 아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댔잖아요. 어때요? 알아주니까 뭔가 기쁘네요. 풀리는 것 같고. 근데 네. 파랑님이 그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게 좀 서운하긴 해요. 그만큼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누다심님이 얘기하라니까. 근데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아. 만약에 얘기 안 했으면 그럴 거야. 그래도 선택했잖아요, 파랑님이. 그래도 싫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지. 나도 안 하는데. 그래, 니친님 안 하지. 아니 어때요? 아까 셰프님이나 딴 사람들이 엄마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어때요? 근데 그렇게 안 느껴져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뭘 또 너무 엄마 울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저건 아니야. 눈물이 봤어요? 설마. 했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눈물은 안 흘리시는데 어떡하냐 내 새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네, 계속 이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막 미치겠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그런가? 네, 계속 얘기하는 직후부터 계속 마주치기만 하면 계속 어떡하냐 내 새끼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좀 그게 짜증날 것 같아.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는 안 느껴져요. 저도 안 느껴요. 되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파랑님이 막 힘이 날 것 같은데 막 내 편이다 막 아니 이러고. 나는 좀 약간 과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니체님 부모님이 훨씬 이렇게 되면요 미워하기도 힘들어. 근데 니체님은 미워했잖아. 미워져. 그러니까 미워해야 동네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 헤어져. 다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헤어져. 그 돈을 버냐 막 그러면서 헤어져. 어머니는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화났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나 같아도 화나. 내가 미치겠다 그러시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그럼. 그런 마음이. 근데 그것도 네가 우리 아들을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생각. 여기 어머니 계시네요. 엄마, 내 아들이 만약 여자친구한테 치면은 열받지. 그럼. 그쵸. 네가 감히 네가 뭐 잘났어 막 그러면. 고부를 이래고. 아니, 나는 쌤통일 것 같은데. 이 새끼야, 너도 인생에서 쓴맛 좀 봐야지. 그게 아빠 마음이야. 아빠 마음. 아빠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 이 생각 들어보면 재밌다. 이상하게 아빠는 아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건 남편한테 하지. 아, 내 동생이 차이도 저러는데 쌤통이라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차이인 이유가 경제적인 게 큰 거예요? 경제 능력이? 그걸 제가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정확히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몰라하는 것 같고. 경제는 이유 막혀. 근데 그게 클 거예요. 아니 본인 블로그에도 계속 그렇게 썼더만.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쨌든 좀 계속 만나고 싶어서 2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거는 어찌됐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런 생각 들면은 빨리 취직해야겠다 이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만나기 싫다고 이렇게 지금 마음이 완전히 꺼졌으니까 0이니까 만나기 싫다고 그냥 되게 여자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만약에 어떤 불만이나 못마땅한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 내가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냥 만나기가 싫다. 마음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뭐 티를 전혀 안 내다가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자 하신 거예요? 티를 전혀 안 낸 건 아니고 제가 좀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좀 소원해진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게 뭐였는지 하고 제가 어쨌든 좀 불안하니까 거리가 느껴지니까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연락은 하는데 예전만큼 막 이렇게 연락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관계가 유지되는. 그거 안 써왔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 왜 그러냐? 그래갖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 제가 해갖고 이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서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난다는 거예요. 제 나이도 많고 부모님도 또 원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네, 저를 만난다고 반대하셨구나?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셨다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후부터 되게 좀 이상해졌던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건 이제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뭔지 듣고 나서 그래서 고민되는 거냐 그래서 얘기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쨌든 같은 주제로 경제적인 그런 비슷한 주제로 예전에 저랑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한편에 낯섰는데 만나는 게 좋아서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이다.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만 만나고 싶다. 뭐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또 속상하겠다. 많이 속상할 것 같아. 다른 것보다 여기서 어느 때보다 제일 만나면서 계속 마음이 커지는데 마음이 0이 됐다 그러니까 뭐 짜증나요 저는. 파랑님이 그게 아니라 그 여자분이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만났는데 무슨 나이도 다 알고 뭐 지금 뭐 경제적인 것도 다 알고 그런 거 다 알고 뭐 새로운 뭐가 사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뭐 이것도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도 다 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뜬금없이 그냥 보면 뭐 마음이 없다 뭐 이래버리면 뭐야 이게 보면 이래가지고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좀 슬플 것 같아요 진짜. 응원해주고 싶어요. 저도 파랑님 입장에서는 짜증날 것 같은데 저는 여자친구 마음이 사실은 좀 이해는 가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런데 이게 저는 좀 그게 짧은 편인데 한 10번 이상 넘어가면은 현실이 보이면은 그 순간 좋은 마음이 좀 많이 사라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알고는 만났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는 만났지만 그 전에는 현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같이 옆에 있는 마음이 더 컸다면은 좀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럼 이 얘기를 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파랑 잘못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면서 얘기해요. 위로로 들려요?
전달 안 됐을 것 같아. 위로해 주려고 그런다네. 이게 어떻게 위로가? 여자친구 마음이 공감 간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저한테 여자친구 입장이 공감을 이해되니까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이 그럴 위로, 수도- 그럴 이게 수도 위로라고 있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요? 장난치세요? 아니 아니 위로라고요? 아니 진짜 수다님 저좀 봐요. 진심이에요. 위로가 아니라 여자친구 마음이 이해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좀 부족하잖아. 이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건 여자친구 친구가 말할 수 있는 것 사랑이 부족하다고. 같아. 네. 지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이 경하고 경제력도 없고 등등등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인 거잖아. 근데 본인이 여자친구 입장이 이해가 된다면서요. 그럼 그 여자친구 입장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위로야? 저는 저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 공감됐어요. 저는 니체님이 말한 거 왜 알고도 만났는데 왜 그랬느냐 돌아섰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니 파랑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은 정말 공감했어요. 알고는 잘못도 만났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났는데 네,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면 잘잘못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위로해주면 되지. 그래서 잘 위로해 주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위로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위로가 아니라 이 말에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말에 반박하는 것처럼 왔다. 그래도 어쨌든 의도는 위로하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밖에서 내가 힘든데 나한테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려고 나를 위로해주려고. 근데 싫을 것 같아. 마음이 위로라도 저런 게 싫을 것 같긴 하다. 마지막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흔들어주는 거? 아들이 헤어졌어. 여자친구한테 찾았어. 그게 위로긴 해. 그래도 아들을 위로해주려고 야 여자들 마음은 이렇게 바뀌기도 해 이렇게 위로해줄 거라는 거죠 아들한테도. 아들한테도 아까 아들 헤어지면 뭐 화난다고 했었죠. 하나죠. 근데 이렇게 위로해줄 거잖아요 아들한테도. 맞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 공감이 돼. 우선 잊어 빨리 그 여자는 네 인연이 아니야. 아까 그 그런 말은 거지. 그 위로인데 아까 하셨던 말도 그렇게 해줄 거냐고요 아들한테. 그 얘기도 그럼 이제 아들이 엄마랑 절연하는 거야 절연. 그 사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모자라서 헤어진 거야 이렇게 들렸어요. 말만 그냥 조금 순화시켜서 했지 그냥 너가 헤어질만 했어 차일만 했어. 나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냥 너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 키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는 아니셨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다님은 아니고 결혼하시면 안 될 것 그게 같아요. 거기 아니 수다님 말씀이 이게 지극히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그게 아니라 저기 잠깐만요. 저희 얘기하고 하세요. 네. 저기 보면 이제 그 보면 세상이 원래 그래. 그럼 이거랑 결국 본질이 같거든요. 세상이 원래 그래.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이 원래 그래. 보면 이 말이거든요. 사실 세상이 원래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그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뭐 네가 뭐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보면 뭐 부모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지금 사회가 지금 현재 그래 보면 그래가지고 저는 공감이 돼요. 저는 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10번 지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그 현실이 수사님 의도는 경제적인 현실 뭐 네가 가난하다 이런 현실이 아니라 그냥 둘이 안 맞고 이런 현실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약간 자격지심 있으면 이렇게 들리죠. 경제적인 면 오해할 수 있을 것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도 왜 좀 힘든 지나가는 바람길 거 두고 이런 거 논쟁하고 그런 앉아있어. 거 좀 짜증나. 맞아. 그것도 왜 내 말에 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몰랐냐? 내가 얘기 안 하고 알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 안 알았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 알았어. 안 하고 그냥 얘기를 갖다가 하면 좀 그만 좀 해요 좀. 사랑님 오히려 지금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지를 안 주는 게 뭐 마음이 0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되게 슬픈 건 있긴 한데 오히려 여지를 안 줘서 더 나중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건 여자한테 너 얘기 잘했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랑님 입장에서는 좀 어? 아닌가? 근데 제가 저도 못해준다 진짜.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약간 연락을 해요. 잊기가 되게 늦어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정말 힘든 게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만 견디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연락을 한다고? 네. 선생님도 연락을 해. 그냥 너무 여전히 좋아서. 네네네 마음이 외로워서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분하고 관계가 그분이 그만하자고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귤님이 여전히 마음이 남아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랑. 저 어떻게 헤어졌는데 미쳤니? 그러니까. 무슨 짓이야. 본인한테도 그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미루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끊어. 끊으려고요. 저기는 그렇게라도 연락하고 싶잖아, 파랑이는. 정말 힘들어요. 정신 차려. 그거는 아니야. 연락하지 마. 끊으세요. 이상하네 오늘. 내 의견인데 맞어. 사장님 저는 근데 그 마음이 0이라는 말을 좀 그대로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00일 좋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좀 끝내는 입장에서 좀 저쪽이 마음 정리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솔직히 마음이 0이라는 말은 안 믿겨요. 이 친구 말도. 그래서 뭐 자책하지 말라고? 뭐 자격지심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아프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0이라는 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고 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도전. 어? 그가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을 되게 정확하게 그게 해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그냥 말한 그대로 좀 들으려고 해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되게 막 의도를 생각하고 어떤 의도로 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되게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말까지도 내가 막 해석을 해버리니까 뭐 그러지 말고 어쨌든 어떤 의미든 내가 듣기에 말한 그대로 듣자 말이 마음이 없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오히려 좀 되게 서운하면서 속상하면서도 더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말한 그대로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본인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서로 해갖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동안도 약간은 좀 되게 좋은 건 느껴졌는데 특별히 뭐 때문에 나를 좋다라는 막 이런 게 안 느껴지니까 그동안 나를 좋아한 건 맞냐 만나는 거 좋아하냐 막 제가 이런 거 마저 물어봤어요. 했더니 진짜 좋을 때 되게 좋았다는 거고 그 얘기 듣는 순간 되게 좀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진짜 좋긴 좋았구나.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또 어쨌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이렇게 다 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꺼졌다고 하니까 그게 좀 되게 좀 슬픈 거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게 슬퍼요. 근데 피님이 저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고 좋아요. 좋고 빡치는데 빡쳤어. 목사님 어쨌든 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 좋아요. 근데 그 표현은 전혀 그렇게 안 들려요. 네. 아니 제 기억이 그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남자를 사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남자애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좋았는데 그게 몇 번 지나니까 사실 마음이 좀 사실 식었거든요. 근데 계속 만났어요. 1년을. 식었는데도. 왜냐면은 걔가 계속 날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또 특별히 거절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1년 지나서 걔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 안 묻다가. 근데 그래서 사실은 별로 너 안 좋아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걔가 굉장히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날 만난 거는 왜 만났어? 네가 연락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나쁜 사람 같고 그랬어요. 사실 마음이 식었는데 그걸 계속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친구하고 하면 아까랑 도저히 똑같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식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보단 낫다. 그것보다는 그 여자친구 그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쁜 애가 되더라도 그 여자 방금도 위로를 안 들렸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있다. 난 위로도 들렸어. 근데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거 아니잖아. 수단이 하고 싶은 말.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딱 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자친구가 나보다 낫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아니, 그런 얘기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 수 있었는데 그래. 여기서 나가서 다행이다 이거잖아. 여자친구가 많다는 거야. 계속 놀리면서 살아. 수단이 여기다 끊어버리면 어떡해. 아, 진짜. 아니야, 지금 나쁜 사람들도 많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데. 걱정된다 수단. 수단이 아, 위로가 안 됐나? 어떤 수다님이 좀 짜증나요. 이런 진짜 제 얘기 반응해서 보면 또 얘기하시는 게 보게 방금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반응해서 보면 얘기하시니까 내가 니팀 얘기해? 예, 뭐 네 말 틀렸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 여기 파랑 옆에 두고 보면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공감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슈플님 또 거기다가 나한테 짜증내니까 그럼 저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아니 니체님도 되게 반응적인 거예요. 파랑님 얘기 지금 힘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파랑님 마음에 공감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반응을 그렇게 보였다고 니체님도 반응한 거잖아요. 네. 짜증났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어떠셨는지 맨 마지막에 하시고요. 네. 저부터 할게요. 사랑님, 슈플님이 이제 블로그 보고 얘기를 해서 저도 블로그를 바로 봤어요. 네, 되게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별로 표정이 그냥 평범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나. 어쨌든 나는 블로그를 봤으니까 궁금한 마음이 물었고 되게 아무튼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말을 본인 어떤 평가나 이런 걸로 갖고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건 되게 좀 안심이고, 그리고 아까 뭐 수다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표현 방법이 어쨌든 위로하려고 했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보다는 본인한테 어떤 표현을 하면 나 위로하려고 하나 생각해서 엄마 나 위로하고 싶으면 본인이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뭐 걱정된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좀 표현을 해요. 계속 하고 있어. 그래야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뭐 표현을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아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래 그러시는 거 같아. 되게 마음이 좀 쓰이고요. 수다님, 저는 일단 되게 고민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수다님이 진짜 한번 그래 볼까요? 그럴까요? 이런 거 없이 아니라고 우리 남편은 이렇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분명히 남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부사장님은 그거를 남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남편은 이러니까 또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귤님 아무튼 반가워요. 좋고 여행님도 햇살님이랑 같이 집단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커플이나 부부가 집단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둘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관계가 될 텐데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든 1대1이 돼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모습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하시는 동안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많이 울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일 힘든 거는 뭔가 계속 가깝게 붙어있던 사람이랑 많은 걸 나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더라는 거. 그 뭔가 되게 막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소소하게 뭐 밥 먹고 뭘 먹었을까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연락도 못 하게. 지금도 더 이상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도 못 하게. 그런 게 되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혼자서 되게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게 막 들었어요. 그냥 좀 혼자 그냥 좀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옛날에 어두운 생각도 막 나더라고요. 아 그래 이런 기분이면 혼자 있고 싶으니까 뭐 여행도 가고 좀 이러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옛날에 막 계속 뭐라고 했었는데 어른한테 좀 되고 다 싫어져. 또 한편으로는 또 나무님이 자기 걸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뭔가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마음은 아닌데 같이 있었을 때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이제 저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끝날 줄 몰랐으니까 되게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렸던 것들,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와서 나무님이 저한테 먼저 좀 칼리님이 아까 되게 서운하다고 나무님한테 얘기하시면서 되게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나무님이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셔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물어봐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표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아까 니체님 입장에서는 수풀님이 그렇게 재질해갖고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제 얘기를 하다가 좀 뜬금없이 막 딴 얘기 제 마음보다는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채님이랑 좀 수다님이랑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좀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수풀님이 그렇게 좀 제지해 주셔갖고 좀 좋았어요. 어쨌든 뭐 표현이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걱정하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라고 수다님도 표현해 주시고 루다시님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행님도 귤님 루피님도 표현해주고 느껴져서 좋아요. 저는 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힘들면 글 많이 올려. 제가 이렇게 제가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는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 되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면 반박을 들어왔고 반박이 들어오고 내가 또 그럼 난 혼자 원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집에 가서 혼자 술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기하면 꼭 보면 내 편은 없어. 그럼 다른 사람 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내 말 막 끊으려고 그래. 아까 칼림도 보면 막 끊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말을 갖다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고 그랬는데 보면 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아까 파랑님도 보면 파랑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나는 나 힘들 때 보면. 근데 뭐 내 얘기는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도대체? 뭐 지금까지 1년도 거의 가까운데 보면
좀 굉장히 서운해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보면 말 안 해 보면 넌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 계속 봤는데도 보면 그럼 이거 해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관계 맺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사실 이런 게 보면 막 외롭기도 하고 보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어둠님이 좀 계속 좀 울면서 말은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하고 그냥 있어서. 그리고 우리 파랑님한테는 뭐 울고 싶을 때 연락해요. 연락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제일 좀 마음 아픈 순간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냥 같이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좀 연락하고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를 미리 친구한테 듣기도 해서 이렇게 빨리 얘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이태님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섭섭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소용없다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발 일이라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제가 중간에 리체님 말을 끊었던 것도 리체님을 무시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사장님 좀 물어봤어요. 그것도 그렇고 리체님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리체님도 원래는 파랑님 마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리체님 마음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많아요 요새. 그래서 서운했어요. 하여튼 섭섭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섭섭했으면 좋겠어요. 손만 공개는 하고. 저는 수다님한테 매우 섭섭해요. 사실 지난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저는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또 그냥 본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되게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섭섭해요. 칼님, 저도 아까 그렇게 개인 상담에서 했던 얘기 여기서 물어봐서 섭섭했는데 저는 아직은 뭐 다른 집단원들에 비해서 그 섭섭함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한 번 만나고 아직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도 하니까.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관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칼님.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해결이나 이런 거보다도 먼저 좀 관계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해결,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이장님 저 할게요. 우선 리체님 말에 반박하려는 의도는 진짜로 아니었고, 제가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은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되게 힘들었을 때 누가 친구들이 걔 별로야, 걔 정말 싸가지 없어 막 그런 식으로 욕하면은 듣기가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는데 그게 이제 파랑님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욕먹는 게 왠지 그게 또 파랑 입장에서 더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니체님한테도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말을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왜 그러지?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들으면 파랑이 더 속상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랑한테는 좀 사실 그 여자친구 헤어졌다는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사전에 막 앞에 남동생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되게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 생각 드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남동생 얘기한 것도 왠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으면은 좀 더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도. 그다음에 솔림 같은 경우 그 지난주 얘기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청아님도 댓글에다 그렇게 쓰고 이제 어둠도 그렇게 썼는데 전 그 말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좀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별로 반응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게 딱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가 딱 안 와닿으니까 내가 뭘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청원님이나 제 댓글이나 다? 다. 스플림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딱 감이 안 오니까 저도 좀 반응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실은 제가 좀 마음에 좀 쓰였던 거는 지난 집단에서 루피님이었어요. 루피님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서 루피님은 별 생각이 없나 본데 루피님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막 짜증을 약간 살짝 나서 짜증을 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아차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짜증낼 거 아니었는데 루피님한테 이렇게 짜증이 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때 루피님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루피님이 그때 지난 집단에서 저도 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루피님이 힘이 됐는데 제가 루피님 얘기할 때는 저는 막 짜증을 냈어요. 하지마 막 그러면서 그래서 좀 살짝 미안하고 루피님이 좀 속상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없어서 조금 어떻게 얘기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사실 좀 제가 고민 얘기했을 때는 말 막히고 그러고 나서 사랑님 얘기했을 때 위로해줬을 때는 좀 사랑님 고민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당했다는 얘기 때문에. 근데 그 누다신님이 그랬겠다 이때부터 사랑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안 돼 보이시고 그때부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위로를 제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서 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다른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좀 약간 저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차였다고 그러면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경험했다 그냥 그렇게 위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좀 약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분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저는 니체님 특별히 말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을 막았다고 저를 원망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랍고 무섭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말 끊기고 그러는 건데 자기만 특별히 그랬다고 폭력적으로 나오시니까 저는 정말 니체님 대안이 정말 무섭고 정말 짜증나지. 저 지금도 이렇게 환장한다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나오지 마 그러면. 니체님. 예. 저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하니까 네 그만할게요. 하님 다음에는 네. 상대방에 대한 말보다는 그래서 무서웠다는 얘기를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이라는 공격적 이런 표현들이
네. 상대방을 되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본인 감정을 더 크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수다님이 저번에 그게 짜증이었는지도 조금 헷갈렸어요. 그때 수풀님이 수다님이 저렇게 힘들대잖아, 좀 그만 좀 해 했는데 수다님의 표현이 약간 그냥 좀 칭얼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짜증이 났었다니까 좀 멈출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보여도 되고 또 그렇게 제가 뭐 힘이 됐다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뭔가 저는 나름대로 지난 시간에 뭐 수풀님이랑 갈등했고 기분 나빴는데 윤아심님도 그렇고 뭐 자기한테 한마디 한 거 같고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 빠지고 좀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끝났어요? 저 할게요. 저 중간에 그 파랑님 헤어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저도 몇 번 봤었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 너무 좋아 보였고 되게 걱정도 또 관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신경 쓰이면서도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갑자기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을 표현하고 싶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나오고 수다님이랑 니천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 나눴을 때도 화도 났었는데 화도 표현도 못하겠고 말을 계속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표현하고 싶어요.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좀 뭐 여행님한테도 되게 좀 반가웠거든요. 혜선님 여자친구 눈 보고 싶었는데 반갑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도 못해서 좀 지금이라도 표현하고 싶고 좀 수다님 되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후기 올라올 때도 나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 남한테 도움 좀 못하고 마음 착한 뭐 남편한테 화내는 뭐 자기 전이 싫고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남동생 얘기하니까 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갈등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 하고 종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처음에 수다님 얘기 나왔을 때 수다님이 아직 집단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갈등의 그 과정을 다 봤을 텐데 아직 갈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좀 앞으로는 남편분이랑 많이 갈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파랑님 그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저도 이제 전 여친 생각나면서 뭔가 그때 힘들었던 감정 그러니까 전 여친이 생각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못 가겠다. 이런 걸 봐야 돼. 근데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안 들리고 뭔가 그때는 힘들기만 했고 근데 진짜 뭔가 그냥 상대방이 말해주는 것만으로 뭔가 좀 짧게 얘기해 짧게. 그냥 시간이 약인 저는 다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저도 유피님 말처럼 그 칼림 말처럼 받아본 그런
제대로 이제 위로를 그런 게 없어서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위로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쓰였어. 오늘 여행님 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말도 잘하고 해서 처음일 텐데 같이 와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불림도 반갑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수다님 이해가 가면서도 짜증이 되게 많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주변 상황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취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 되긴 싫고. 그래서 이해가 가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더 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집단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영상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편분 되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도 한 일종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만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자기랑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서운한 걸 표현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좀 건드리는데 아무 반응 없이 하니까 좀 무시당한 기분 들어서 기분 나빠요. 그리고 파랑님 글 보고 가서 되게 엄청 공감을 많이 됐거든요. 저도 헤어지고 너무 힘들고. 저는 근데 좀 오해했던 게 저는 자격지심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헤어지면서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 같고 내가 모자라서 헤어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중간에 말씀하셔서 좀 그래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힘들겠지만. 괜찮으면 끊어. 그 사람이랑. 그리고 나무님이 예전에 모임 때 저랑 집단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좋기도 좋았고 그냥 반겨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다행이다. 오늘 어땠는지 얘기하시면 저는 시간이 잘 갈까,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말을 잘할 수 있을런지, 또 이제 기대도 하니까 말하기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남들의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봤는데, 감정이입도 되기도 하고, 몰입도 되기도 했고, 정말 약간 여기서 또 다시 느낀 점은, 말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또 느꼈어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듯이. 그렇지. 그리고 정말 이분도 되게 면면이 걸렸어요. 이게 실사님도 좀 이렇게 아픈 걸 다 봐왔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그것처럼 파랑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니까 나중에는 좀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도 엄청 많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다님은 보면서 결혼하면 저런 것도 되게 힘들겠다 생각도 들고 서로 성격 안 맞는 게 또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것도 해결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잘 대화를 하면서 화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흡연해 주시고요.